2024년 쿠아이 학예 컨퍼런스 NLP 1팀 발표를 맡은 김지호입니다. 저희 NLP팀은 웹툰 댓글 분석을 통한 감정 예측 및 토픽 모델링, 드라마화 여부에 따른 독자 반응 비교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는 주제 및 데이터 소개 후 감정 라벨링 모델에 대한 설명과 토픽 모델링에 관한 내용, 마지막으로 결론 및 한계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웹툰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며 주요한 대중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웹툰은 원작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드라마나 영화로 재탄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웹툰의 대중적 인기는 독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반영한 댓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웹툰 댓글은 독자들의 감정과 의견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웹툰의 인기도와 작품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웹툰의 댓글을 직접 크롤링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 이를 라벨링하여 감정 분석 모델을 학습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드라마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로맨스 장르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드라마화된 웹툰과 그렇지 않은 웹툰의 댓글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끝으로는 이를 통해 웹툰 댓글 분석의 작품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맨스 장르 중 드라마화된 웹툰과 그렇지 않은 웹툰을 각각 4개씩 선정하였습니다. 모두 완결된 웹툰으로 선정하였으며 최대한 회차를 맞추고자 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장님이 미쳤어요, 자매의 사생활, 불편한 관계, 반대로 끌리는 사이, 녹두전,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오늘도 사랑스럽게, 내 남편과 결혼해줘 총 8개의 웹툰의 댓글을 전체를 크롤링하여 수집하였습니다. 웹툰의 인기도에 따라 댓글 개수는 최대 13만여 개부터 최소 2천여 개로 다양하게 분포하였습니다. 모든 대상의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 각각 2천여 개에 3천여 개 사이가 되도록 회차마다 균일하게 일부만 댓글을 추출하였습니다. 기준은 좋아요가 많은 순으로 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약 2만여 개의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비교를 위하여 클로버 센티먼트 모델을 이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모델은 머신러닝 기반의 앙상블 모델입니다. SVM,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결합하여 앙상블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모델은 LSTM 기반 분류 모델입니다. RNN 구조를 활용하여 시퀀스 데이터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학습 모델은 LLM 기반 분류 모델입니다. 최근에 LLM을 활용한 분류를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함께 인풋으로 주어 분류를 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클로버 모델은 정확도에서 다른 모델보다 약 3%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F1 스코어와 리콜 같은 지표에서는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댓글을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부정적 감정에 대한 예측은 잘 이루어졌지만 긍정적 감정에 대한 예측이 부족해 전체 성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4가지 모델 모두 웹툰 댓글의 감정 분석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정확도를 기록한 모델도 72.5%에 그쳤고 모델들 간의 성능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웹툰 댓글의 감정 분석이 단순한 문장 분석을 넘어서 웹툰의 내용, 맥락, 독자들의 감정적인 반응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성능을 보인 모델들 중에서도 LLM 모델이 가장 나은 성능을 기록하였는데요. 이 모델은 복잡한 문맥과 감정적인 뉘앙스를 파악하는 데 강점을 보여 다른 모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웹툰 사용자 댓글에 내재된 주제를 식별하고 분류하기 위해 잠재 데리클레 할당 (LDA)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LDA는 주어진 문서 집합에서 단어의 공동 출현 패턴을 분석하여 각 문서가 몇 가지 잠재적인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각 단어가 특정 주제에 속할 확률과 각 문서가 특정 주제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모델은 문서 내 단어들이 다양한 주제에서 생성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주제와 단어 간의 분포를 디리클렛 분포를 이용해 표현합니다. 디리클렛 분포는 베타 분포의 다차원 확장 버전이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다변수 확률 변수의 베이지안 모형을 사용하여 문서의 토픽 분포와 단어의 토픽 분포를 모델링합니다. LDA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문서에 대해 파라미터 세타가 있고 앞에서부터 단어를 하나씩 채울 때마다 세타로부터 하나의 토픽을 선택합니다. 다시 그 토픽으로부터 단어를 선택하고 다시 앞에서부터 반복하는 방식으로 문서 생성 과정을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도배성 댓글을 처리하기 위해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반복되는 단어를 감지하고 이를 한 개의 단어로 치환하였습니다. 또한 OKD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각 댓글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주요 형태소만을 추출하고 일반적인 불용 하전과 직접 제작한 불용 하전을 결합하여 불용어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글자 단어와 불용어를 제외하여 최종 토큰 리스트를 생성하였습니다. 모델링에 앞서 최적의 토픽 개수는 코어히어런스 스코어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코어히어런스 스코어란 동일한 토픽 내에서 단어들이 전체 데이터에서 얼마나 함께 등장하는지를 측정한 수로 높을수록 해당 토픽의 일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을 경우 오버피팅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웹툰마다 그래프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토픽의 개수를 달리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토픽의 개수를 10개 이상 30개 이하로 제한한 뒤 코어런스 스코어 중에서 변동폭이 가장 큰 지점인 엘보우 포인트를 기준으로 토픽 개수를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드라마화된 웹툰의 코어런스 스코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드라마화되지 않은 웹툰의 코어런스 스코어 그래프입니다. 토픽의 개수를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델링 결과 최적의 토픽 개수를 바탕으로 웹툰별 토픽을 추출하고 토픽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추출하였습니다. 단어들은 각 토픽에 포함될 확률과 함께 출력됩니다. 토픽별 단어 확률 분포는 토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높은 확률을 가진 단어들은 토픽의 핵심 단어로 간주되며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토픽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픽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표 댓글 또한 추출해 주었습니다. 각 문서가 어떤 토픽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지 확률을 계산하여 각 토픽에 대해 확률이 가장 높은 문서를 추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표 단어와 대표 댓글을 활용하여 스토리, 작가, 캐릭터, 독자, 기타 총 5가지 카테고리로 각 토픽을 라벨링하였습니다. 모델링과 라벨링을 모두 마친 뒤 드라마화 여부에 따른 토픽 차이를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드라마화 여부에 따른 긍정과 부정 댓글의 토픽 비율을 나타냅니다. 드라마화된 웹툰과 비드라마화된 웹툰 모두 긍부정에 상관없이 스토리와 캐릭터에 대한 댓글이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드라마화된 웹툰에서는 긍부정 댓글에 독자 토픽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지만 비드라마화 웹툰에서는 독자 토픽이 거의 분포하지 않거나 아예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자 토픽이란 독자의 경험담 및 일상 관련 댓글을 다룬 주제입니다. 다음은 긍정 댓글을 대상으로 드라마화 유무에 따른 토픽별 댓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작가, 캐릭터, 독자 토픽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였으나 스토리와 기타 토픽에 관한 내용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화된 웹툰에서는 단순한 스토리에 대한 예측과 요약뿐만 아니라 웹툰 내에서 다루는 시대적인 배경과 사회 이슈에 대한 언급이 긍정적인 댓글에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 댓글에서는 드라마화 여부에 따라 토픽별 댓글 내용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스토리 토픽의 경우 드라마화된 웹툰은 긍정 댓글과 동일하게 시대적 배경 설명, 사회 이슈 언급 등의 내용이 등장하였습니다. 웹툰 스토리와 퀄리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등장하는 배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비드라마화 웹툰은 전개 속도, 분위기, 개연성, 연출 등의 플롯의 완성도와 관련된 부정적인 피드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작가 토픽에서는 드라마화된 웹툰이 업로드 속도와 오타 문제를 다룬 반면 비드라마화된 웹툰은 현실 고증과 작화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드라마와 외부에 따른 토픽별 차이 분석을 통해 웹툰 산업의 방향성과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스토리 측면에서는 분위기, 연출, 개연성 등의 플롯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시대적 배경을 적극 활용하여 폭넓은 세계관과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사회 이슈를 반영하여 다양한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사회적 담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독자 관점에서는 감정이입을 유도하고 자아 성찰과 추억 회상, 일상 공유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웹툰을 개발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작가 측면에서는 현실 고증을 통해 작품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작화와 오타 수정 등 디테일을 철저히 관리하여 웹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웹툰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높이고 독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툰 댓글 데이터를 활용한 토픽 모델링과 감성 분석 연구를 통해 웹툰 사용자들의 다양한 반응과 선호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웹툰 작가와 포털이 독자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웹툰의 품질을 토픽별로 계산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 방법은 웹툰 산업 전반에 걸쳐 마케팅 전략과 독자 참여 및 OSMU 전략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특정 웹툰 플랫폼의 댓글에 한정되어 있어 타 플랫폼 웹툰 독자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성 분석 모델의 경우 댓글의 문맥이나 뉘앙스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 다양한 플랫폼과 웹툰 데이터를 활용하고 문맥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고급 자연 처리 기술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웹툰 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포괄적이고 정교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